수학의 올리버 원적 라섹 수학의 세로 BK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출발해 볼까요? 1번 문제. 자, 1번 문제. 두 실수 A, B에서 2-i, A 플러스 1 플러스 4i, B 이게 3 플러스 3i랑 같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 지금 좌변의 형태가 지금 우변처럼 이렇게 복소수의 일반적인 형태의 꼴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좌변의 형태를 실수 부분 더하기 허수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정리를 한 다음에 그 A, B를 구해내고 그 켤레 복소수를 구해라 하는 게 1번 문제 풀이 방법이야. 그래서 지금 우선은 좌변에 있는 식의 형태를 분배 법칙을 통해서 2A 마이너스 AI 플러스 B 플러스 4BI 여기서 우리 실수 부분에 해당하는 요 녀석과 그리고 허수 부분에 해당되는 요 뒷부분을 나눠서 순서대로 정리를 해주면 우선 2A 플러스 B가 될 거고 그리고 마이너스 A 플러스 4B가 될 건데 그것이 지금 우변에 있는 3 플러스 3i와 같아야 돼 이런 거지, 그지? 따라서 요 녀석과 요 녀석이 같아야 되고 요 녀석과 요 녀석이 같으면 된다 이런 식을 세울 수가 있다. 따라서 2a 플러스 b는 3이다. 그리고 마이너스 a 플러스 4b는 3이다. 이렇게 연립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위에 있는 식에다가 아래쪽에 있는 식에다가 2배를 해가지고 윗식에 계산을 해보자. 2a 플러스 b는 3 요건 그대로 두고 밑에 있는 식에 2배를 해주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8b가 6이다. 따라서 두 식을 더해버리면 이렇게 2a가 없어지겠지. 소거가 되겠지, 그지? 그렇게 되면 9b는 9가 되고 따라서 b는 1이다. 이런 결과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럼 b가 1이다 라고 나오게 되면 이제 a를 찾기 위해서 어디든 대입을 해주면 되는데 쌤은 여기다가 대입을 해버릴게. 그렇게 해서 식을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a 플러스 4는 3이다. 마이너스 a 우변으로 3은 좌변으로 이렇게 해주면 a는 1이다. 이렇게 나오지. a도 1이고 b도 1이니까 a 플러스 bi 그 녀석의 켤레 복소수를 구해봐. 그러면 1 플러스 1i의 켤레 복소수이고 켤레 복소수는 허수 부분, 즉 이 부분의 부호를 바꾸는 거잖아. 따라서 1 마이너스 i다. 즉 답은 2번 이렇게 할 수 있겠지. 3번 문제. 자, 3번 문제.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뭐라고? 접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자, 우리가 얘기했지만 접한다 그러면 교점이 몇 개다? 그치? 교점이 한 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주어져 있는 두 함수, 즉 y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와 y는 mx 플러스 1 두 함수의 교점이 한 개다라는 얘기는 두 함수식의 연립방정식의 해가 몇 개다? 한 개야 이런 이야기가 된다는 거지. 그지? 이게 똑같은 말이야. 그렇게 되면 이 녀석을 지금 실제로 연립을 해서 위아래 식을 빼주면 좌변 0은 x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m이니까 마이너스 m 플러스 1의 x 이렇게 될 것이고 2에서 1을 빼니까 1이 될 거야. 이거 바로 2차 방정식이 되는데 이 녀석의 해가 몇 개란 소리다? 당연히 한 개. 그러니까 지금 이 2차 방정식이라는 건 뭔데? 이 연립 방정식을 풀려고 위아래를 빼는 가감법을 썼더니 나오는 식이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의 이 연립 방정식의 해의 개수나 이 2차 방정식의 해의 개수가 같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뭐야? 2차 방정식의 해의 개수가 한 개다. 그 말은 뭐다? 판별식이 0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d가 0이다 이렇게 식을 세워주려면 결국엔 이 식에서 d를 구해내면 되는 거야.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지. 쌤 이렇게 한번 써볼까?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건 b가 x 앞에 개수기 때문에 지금 주어져 있는 요 녀석이 b가 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m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뭐 써볼 수 있겠지. 그리고 4배의 a라는 건 x제곱 앞에 개수 1이지. 그리고 c라는 건 상수항의 개수. 그러니까 1이야. 그럼 정리해 볼 때 지금 마이너스 1의 제곱은 결국은 1이기 때문에 그냥 m 플러스 1의 제곱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가 같고 뒤에 게 4야. 자, 이거를 실제로 전개를 해서 정리를 해보면 m제곱 플러스 2m 플러스 1 마이너스 4 이게 0이 되어야 돼. 그러면 m제곱 플러스 2m 마이너스 3이 0이라는 소리고 그러면 1과 3으로 인수분해가 뿅뿅 되면서 따라서 m은 1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3이다 이런 결과가 얻어지지. 두 값의 곱은 얼마니? 1번이 답이네. 쌤이 이렇게 풀었긴 하지만 사실 여기서 바로 답을 구해낼 수도 있는 거지. 이 m에 대한 2차 방정식에 근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두 근의 곱을 구하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곱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1분의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해서 그냥 바로 마이너스 3이야 이렇게 답을 바로 찾을 수도 있다는 거. 근과 계수의 관계 한번 복습해봐. 알겠지? 4번 문제. 자, 이어서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0이 아닌 실수일 때, 즉 지금 왼쪽이 아까 전에 1번 문제와 같이 여기 주어진 이 복소수가 a 플러스 bi 꼴, 즉 실수 부분 플러스 허수 부분 i 이런 형태가 되어 있지가 않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a 플러스 bi 꼴로 쓸 수 있는 게 복소수인데 지금 주어진 이 식은 그렇게 써져 있지가 않아. 그래서 저 식을 좀 정리를 해보자. a제곱 플러스 a제곱 i 플러스 ai 마이너스 2 다시 미안해. 여기는 i로 잘 표현이 돼 있네.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는 것 같아. i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여기 이게 실수 부분에 해당되겠지.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을 묶어서 정리해보면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는 2의 i다. 이렇게. 지금 이게 0이 아닌 실수다. 이렇게 돼 있어. 0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얘랑 얘가 0이 우선 아니어야 되지? 그지? 실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다시 0이 아닌까지만 봤을 때는 사실 둘 다 0이 아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실수다라고 되어 있지. 그럼 뭐야? 요 i 부분, 허수 부분이 어떻게 돼야 된다라는 소리? 0이어야 된다는 소리네. 즉, 여기가 0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우선 이끌어낼 수 있는 정보를 얻어보면 이게 0이고 그러면 1과 2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 되니까 따라서 a가 1과 또는 마이너스 2다. 요럴 때에만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허수 부분이 0이 된다라는 거야. 근데 뭐도 만족을 시켜야 되냐 하면은 요 부분도 사실 만족을 시켜야 되거든. 구해낸 1과 마이너스 2라는 값이 여기 대입했을 때 0이 되지는 않는지 한번 고려를 해봐야 돼. 여기 적어보면 a제곱 마이너스 1이 a 이꼴 1일 때 첫 번째 a 이꼴 1일 때 얼마를 갖는지를 봐야 돼. 얼마냐면 a제곱 마이너스 1이 1을 대입하게 되면 0이 돼버리지. 그러면 지금 실수 부분이 0이 돼버린다고 하니까 잘못된 거지. 자, 두 번째도 해보자. 둘 다 안 될 수도 있어. a는 마이너스 2일 때 한번 해보자. 2일 때 보면 a제곱 마이너스 1 값을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되면서 3이 되니까 0이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 잘했네. 그래서 지금 a 값을, 그러니까 허수 부분이 0이 되는 값 두 값을 찾아봤더니 1과 마이너스 2인데 두 값을 실수 부분에 대입했을 때 하나는 0이 돼버려서 이 0이 아니다라는 말을 만족시키지 않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녀석은 잘못 구해낸 거고 그러면 답은 뭐가 된다? 대입했을 때 실수 부분도 0이 되지 않는 마이너스 2가 답이 된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실수 a는 2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답을 내면 되겠다. 5번 문제. 자, 5번 문제. 직선 y는 x가 지금 다음과 같은 두 조건을 만족시켜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이게 첫 번째 조건이지, 그지? 그리고 두 번째 조건으로 2차 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k 플러스 1의 그래프와는 만나지 않아. 이게 두 번째 조건이야. 이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을 각각 만족할 때 이 k의
정수 K의 개수가 몇 개 있는지, 즉 K의 범위를 구해가지고 그 안에 정수 K의 개수를 찾는 그런 문제가 되겠지. 자, 풀이 한번 해보면 첫 번째, 우선 지금 주어져 있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k라는 녀석과 y는 x 주어진 이 직선이 교점이 서로 지금 두 개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건 교점이 두 개야 라는 이야기고, 교점이 두 개라는 이야기는 이 연립방정식의 근이 두 개야 이런 이야기지. 실근이 두 개인 거지, 실근. 그러면 실제로 이 연립방정식을 풀었다고 치면 우리가 가감법을 이용해서 좌변 0 그리고 우변은 위에서 밑을 빼서 가감법을 이용해 주니까 4x 플러스 k다라는 2차 방정식을 찾을 수 있고, 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두 개다라는 걸 이끌어낼 수 있으니까 당연하게도 어떻게 식을 전개하면 되냐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즉 4분의 d가 0보다 크다라고 우리가 식을 세우면 된다는 거야. 자, 실제로 판별식 4분의 d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a, c 이렇게 될 거고, 실제로 얘는 4 마이너스 k가 되기 때문에 얘가 0보다 크다라는 식을 정리했을 때 따라서 k가 4보다 작다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지? 그래서 첫 번째 조건, 파란색으로 표시한 첫 번째 조건은 K가 4보다 작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지.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풀어내면 되는데, 실제로 y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k 플러스 1과 y는 x라고 하는 이 두 함수가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 지금 만나지 않는다. 그럼 교점이 몇 개다? 0개. 교점이 없다. 그러니까 이 연립방정식의 해, 즉 공통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그러면 과감법에 의해서 정리했을 때 x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이라는 요 2차 방정식의 해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 그지? 그래서 2차 방정식의 해가 없다라는 건 또 마찬가지로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걸 의미하게 되고, 그러면 판별식을 구해봤을 때 b제곱 마이너스 4ac잖아. 지금 여기에 x항의 개수가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0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써준다. 그게 뭐다? 0보다 작다. 그러니까 이걸 좀 정리해서 적자. 마이너스 4의 k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좌우변을 마이너스 4로 약분을 해줬을 때 k 플러스 1은 부등호 방향 바뀌고 0보다 크다. 따라서 k는 그치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지금 찾아낸 두 정보를 이용해 보면 4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기 때문에 이 1, 2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게, 수직선을 그리면 좀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겠지. 자, 이 x에 대한 수직선을 그렸을 때 마이너스 1부터 4 이렇게만 표시하면 되니까, 자 2번에서 얘기하는 건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 지금 방금 1번에서 얘기하는 건 4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둘을 공통적으로 만족시키는 부분은 바로 여기지. 여기가 되니까 요걸 식으로 나타내면 그게 답이다. 즉 k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4보단 작아 이렇게 될 거고, 요 마이너스 1과 4 사이에 있는 정수는 몇 개니? 라고 하는 거니까 정수는 몇 개야? 0, 1, 2, 3 총 4개가 되니까 5번이 답이겠지 하면 되는 거야. 12번 문제. 자, 12번 x제곱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1의 x 플러스 k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는 서로 달라. 이게 무슨 말이지? 자, 두 실근의 절대값은 같고 부호는 서로 다르다. 이게 어떤 말인지를 알아야 돼. 만약에 두 실근이 있을 때 이 말이 너희들 성립한다라고 생각하면, 약간 예를 들어야지. 만약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 있지. 한 근은 1이고 나머지 한 근은 마이너스 1이고 이런 거. 이 같은 경우에 절대값은 둘 다 1이고 부호는 서로 다르잖아. 맞지?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2고 마이너스 2고 이런 거. 그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걸 어떻게 식으로 표현을 하지?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지금 문제에서 이미 두 실근을 갖는다고 하니까 두 실근을 셈이 알파와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 자, 이렇게라고 하면 지금 이런 녀석들 생각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두 근의 합이 어떻게 되는 거야?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다르게 되면 두 근의 합이 0이 돼버린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치? 게다가 두 근의 곱은 어떻게 되냐면 두 근의 곱은 항상 음수를 갖는다는 것도 체크해 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저기서 말하고 있는 저 정보가 빨간색으로 표현해 놓은 녀석이 이런 조건을 의미하는구나 라는 걸 알고 문제를 풀면 끝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건 두 근의 합이기 때문에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a분의 b로 표현할 수가 있어.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건 주어진 식에서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1을 의미하고 뭐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꾸게 되면 k제곱 마이너스 1인데 얘가 지금 어떻다고? 0이다라는 걸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k제곱은 1이 되고 즉 k는 플러스 마이너스 1. 둘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거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건 아니고 플러스 1이 돼도 되고 마이너스 1이 된다. 1이 돼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지금 아직 우리가 따져보지 않은 조건이 뭐냐면 바로 이거지. 이게 뭐야? 두 근의 곱은 음수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써보면 알파, 베타 두 개 곱한 것은 a분의 c잖아? a분의 c는 1분의 k네. 그러니까 k를 얘기해. 근데 이 k는 뭐여야 된다는 거야? 음수여야 된다는 게 지금 방금 잘 발견한 두 번째 조건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종합을 해보면 결국엔 음수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라는 거니까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거 k 값이 얼마겠어? 그렇지. 마이너스를 제외한 1 이게 답이 된다. 따라서 4번이 답이야. 16번 문제. i분의 1, i제곱분의 1, i세제곱분의 1, i8제곱분의 1 이걸 지금 더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문제 되게 흔한 문제기는 하지 그지? 근데 보통은 이렇게 i분의 1 역수로 되어 있지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되어 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우리가 얼마다라고 했어 이게? 0이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지? 왜냐면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는 마이너스 i고 얘는 다시 1이 되니까 어때?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i하고 마이너스 i하고 그러니까 0이 돼버린다. 그래서 내 묶음이 0이 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이용한 문제가 소단원 문제에 있었지.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다른 거 없이 실수화를 통해서 이 주어진 복소수들이 어떤 숫자들인지만 파악하면 어느 정도 가늠을 해볼 수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실수화를 통해서 주어진 식이 어떤 걸 얘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i분의 1이 어떻게 되는 건데 하는 건데 아래 위에다가 다시 i를 곱해주는 거지. 이렇게 i 이렇게. 그러면 밑에 분모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이게 마이너스 i네. 첫 번째 거 마이너스 i야. 그러면 i 제곱분의 1 다시 쓸게. i 제곱분의 1이라는 것은 이건 다시 써보면 i분의 1 아니냐 그지? 그거의 제곱이요. 그러면 마이너스 i의 제곱이란 소리가 되고 그거는 마이너스는 어차피 제곱하면 1 되니까 i 제곱이고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잖아. 됐지? 그러면 i 세제곱분의 1은 뭔데? i 세제곱분의 1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보면 i 제곱분의 1에다가 다시 i를 곱한 거인 거지. 근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이고 얘가 지금 마이너스 i니까 얘는 i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i 4제곱분의 1도 마찬가지 아니냐.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 i가 곱해지는 거야. 실제로 생각해 보면 이게 마이너스 i니까. 그렇지? 왜 그런 거야? 마이너스 i는 i분의 1이거든. 지금 방금 봤듯이. 그래서 i 세제곱에서 i 세제곱분의 1에서 i분의 1을 더 곱한 게 i 4제곱인데 그거는 마이너스 i가 되는 거고 요걸 더 곱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i 제곱이 되고 얘는 그냥 1이 되는 거야. 그러면 결과들을 싹 놓고 봤을 때 어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4개씩 묶어주면 이렇게 없어지고 이렇게 없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지. 따라서 i 1제곱분의 1부터 i 4제곱분의 1까지가 한 묶음으로써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는 걸 파악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 문제는 간단하게 주어진 식은 주어진 식이라 했더나? 어쨌든 식은 어떻게 된다? 4묶음씩 묶어질 때 총 8개이기 때문에 그냥 0 곱하기 2 해서 0 된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되겠다. 자, 이거 이해할 수 있지? 혹시나 뭐 참고적으로 이런 규칙을 똑같이 써준 다음에 이 문제가 아까우니까 계속 되는데 i 8제곱까지밖에 하지 말고 더해 더. 그럼 i 한 뭐 2021제곱 해보자. 우리 2021년이니까.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마찬가지지. 지금 4개씩 해서 0 된단 말이야. 그러면 총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개야? 2021개, 그지? 그러니까 2021개이기 때문에 이게 4묶음으로 묶여지려면 이거를 4로 나눠보면 알 수 있지. 그럼 20이고요. 2, 1이니까 0, 5 해서 또 20이고요. 나머지가 1이야. 그러니까 얘는 어떤 의미냐면 4개씩 묶어지는 게 505개가 존재하고 가로 왜 쳤지? 어쨌든 한 개 남아 이런 뜻이야. 그러면 이 4개 묶음은 뭔데? 다 0이잖아. 그러니까 얘를 다시 써보면 0이 505개고 거기다가 한 개가 남아. 이게 1 이러면 안 되고 뭐야? 한 개가 남는다라는 거니까 뭐가 남는 거야? 첫 번째 게 남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럼 얘는 어차피 0이 되고 i분의 1이니까 i분의 1은 지금 마이너스 i가 돼서 얘가 답이야. 이렇게 체크해 볼 수 있는 응용 문제를 준다라고 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 그지? 주어진 문제가 너무 쉬워서 쌤이 이렇게 응용 문제도 한번 풀어봤다. 자, 이번 시험 기간의 가장 마지막 문제가 되겠지, 그지? 17번 문제 한번 해보자. 지금 제한된 조건이 딱 주어지네. 이 범위 안에서 2차 함수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일 때 근데 이 2차 함수에서 뭐가 안 주어지고 있냐면 k가 안 주어져 있는 이런 문제가 된다. 이때 최대값도 구해봐. 이 최대값 구하래. 이 최대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이 k값을 우선 확정을 지어줘야지. 그래서 2차 함수를 완성시킨 다음에 그래프 그려서 가장 큰 거 찾아주면 되는 거야. 맞지? 쌤이 그랬지? 2차 함수의 최대치소 문제는 결국 그려서 보고 풀어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니까. 자, 이거를 보고 풀려면 그려야 되고 그리려면 뭐 해야 돼? 완전 제곱식처럼 만들어줘서, 즉 표준형으로 만들어줘서 꼭지점 그리고 꼭지점 정보를 얻어낸 다음에 이 축을 가지고 제한된 범위와 위치를 조절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인 거요. 한번 해보자. 자, 완전 제곱 만들어주기 위해서 2분의 1을 묶어요. 이렇게 될 거야. 완전 제곱식 바로 만들 건데 요 녀석을 보면서 우리가 상수항을 만들 수 있다 했지. 얼마 더해주면 돼? 절반 제곱.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절반 제곱이니까 16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절반 제곱을 그대로 살려 쓰라고. 그리고 다시 한번 빼줘. 그래야지 우리가 식이 안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지. 그 다음에 그냥 k 뒤에 거 따라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완전 제곱 때문에 만들어준 거고 그때도 얘기했지만 요 뒷부분은 뭐야? 이걸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부분이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거는 잘 잊지 말고 잘 처리해주면 되는 거거든. 2분의 1에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한 요 부분이 완전 제곱으로 뭐야? x 빼기 4의 제곱이야. 요걸 쌤이 그대로 살려라고 했던 이유가 똑같기 때문이었지, 그지? 이렇게 될 거고 지금 초록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요 부분이 이렇게 분배해가지고 밖으로 끄집어 나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었다. 그러면 마이너스 4의 제곱은 16이고 그럼 마이너스 16을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8 돼서 플러스 k 마이너스 8이야. 이렇게 쓸 수가 있어. 뭐가? y가. 자, 완전 제곱으로 표현이 됐으니까 아래로 볼록이고요. 이 축이 우선 4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맞지? 여기가 요 점 자체가 4,k-8이기 때문이지. 자, 꼭지점을 이렇게 찾을 수 있으니까 혹시 꼭지점은 여기와 여기를 보고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 알지? 여기 4와 k-8 그치? 어쨌든 그러면 요 축을 기준으로 뭘 파악해야 돼? 여기 제한된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보고 그려주면 되는데 축을 기준으로 0은 어디 있냐면 왼쪽에 있지. 왼쪽
또 2는 어디 있어? 2도 왼쪽에 있네. 자, 0은 왼쪽으로 몇 칸이나 가야지 있냐면 4칸 가야 돼. 4칸. 그지? 그래서 1칸, 2칸, 3칸, 4칸 간 값이 0이야. 0. 여기가 0이야. 2는 몇 칸 가야 되냐면 2칸. 2칸.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그려야 되는 범위는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거야. 그지? 그럼 나머지는 뭔데? 쌤이 그랬지. 과감하게 지워도 된다고. 지워버려. 이렇게 얘기했던 거야. 이렇게. 그러면 눈에 보이는 요 부분 있잖아. 요 부분. 요 부분에서 제일 낮은 값이 뭔데?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문제에서 지금 주고 있는 거야. 얘가 마이너스 2야. 얘가 어떤 녀석이냐면 x가 2일 때 값이지. x가 2일 때의 값이라는 건 결국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돼. 이 소리고. 그러면 2일 때의 값을 구해봤을 때 2분의 1, 2 대입해서 어디다가? 여기다 대입해야지. 여기다 대입해주면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8이 되고 얘가 얼마다? 마이너스 2라고 지금 문제에서 이렇게 알려준 거야. 그러면 지금 요 부분이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고 4랑 2랑 약분하면 다시 2가 되고 그러면 k 마이너스 6이 되고 얘 마이너스 2니까 따라서 k 값이 4다? 이렇게 되겠네. k가 4니까 주어진 이 2차 함수가 완벽하게 베일을 벗었지. y는 2분의 1에 x 마이너스 4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4를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4가 우리가 구하고 있던 2차 함수가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뭐야? 지금 최대값을 구해야 되니까 다시 그림으로 돌아가서 여기 값을 구하면 되는 거야. 자, 여기 값이라는 건 뭐야? x가 0일 때의 값이야. 최대값을 가져. 자, 0일 때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뭐 한다? 0 대입하면 된다. 2분의 1에다가 0 빼기 4의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주면 되고 얘는 16 약분해주면 8 빼기 4는 4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찾던 최대값 자체가 4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다. 그지? 자, 여기까지 해서 기말고사 범위까지의 대단원 종합 문제 다 풀어봤고 나머지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 궁금한 거 있으면 채팅으로 질문하세요. 수고했어, 얘들아.